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스타 마케팅이란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서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매출도 올리는 전략인 건데요. 실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서 매출이 2-3배 더 뛰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받는 모델료 몇 억은 기본이고요. 몇십억을 받았다더라 하는 뉴스들도 보도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과 스타들의 이 같은 공생관계가 늘 윈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회장님 그 뉴스 보셨습니까? 아이, 사람 참 채신머리 없이. 아이, 무슨 뉴스? 그게 우리 광고 모델로 계약한 김미모 씨요. 어? 왜? 아니, 최근에 드라마도 잘 되고 영화도 찍었다며. 아니, 뭔 일 있어? 학폭 터졌어요.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담뱃불로 지지고 때리고 난리였대요. 지금 난리 났어요, 회장님. 뭐야? 아니, 애들 교복 광고인데 그 학폭이 뭔 소리야 지금? 아니, 당장 김부장 불러와. 당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 학교폭력이나 도박, 마약, 탈세, 음주운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들 종종 제기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당사자 못지않게 큰 타격을 입는 건 바로 그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입니다. 막대한 광고비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순식간에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김미모 씨, 그 김미모 씨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엄밀히 말하면 계약 위반이에요, 이거. 어? 위약금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회장님, 그거 루머예요. 저 잘 되는 걸 보기 싫다고 누가 모함한 거라고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계약 해지하고 위약금 물리는 게 정상입니까? 잘 아실 만한 분이, 응? 아니, 연예인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타격은 받을 대로 받았단 말입니다. 사실도 아닐 뿐더러 사실이라고 해도 계약 당시도 아니고 과거 일로 위약금을 낸다? 네, 어디 법정에서 보시죠.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항, 바로 품위 유지 조항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한 조항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온 과거 학폭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경우 과연 해당 조항을 들어 연예인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배우 김수현 씨가 광고 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100억대 이상의 위약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하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한솔 변호사와 함께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회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제법 많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고 최진실 씨를 상대로 최진실 씨의 가정 파탄이 언론에 공개되어 광고 구매 유인 효과가 훼손되었다며 신한건설 측에서 광고 모델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었고 이승현 씨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인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1억 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업체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여러 조항이 포함되고 그중 하나가 품위 유지 조항이라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 조항이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명시되는지 뭐 이런 행위는 안 된다, 저런 행위는 또 안 된다, 뭐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는 편인지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네, 통상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물론 계약마다 다 다르겠지만 품위유지 조항에서는 광고 모델이 계약 기간 동안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함과 동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사기, 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 행위로 입건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이제 광고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러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함께 규정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는 편이네요. 심지어는 뭐 그냥 입건만 돼도 물의를 일으키는 걸로 그냥 간주하는 그런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일이 터지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서로 입장이 갈릴 경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열거 조항으로 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미처 이제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판단을 법원이 결국에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고주와 이제 광고 모델 사이에서 입장이 서로 많이 갈릴 경우에는 이제 특히 광고주 측에서 주로 광고 모델을 상대로 뭐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판결로서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계약금이랑 위약금이랑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민법상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행 착수가 있기 전에 뭐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 계약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한쪽이 이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별도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경우에는 이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보통 이런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이 위약금을 위약벌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의 이제 품위 유지 의무 같은 경우는 되게 위약벌 규정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약벌 규정 외에 또 별도의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건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위약벌 조항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것과 별도로 손해가 발생한 걸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액수 같은 거 계약서에 미리 명시가 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이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보통 뭐 계약서마다 다르겠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조항 위반 시 뭐 몇 배를 배상한다. 혹은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배상한다. 뭐 이렇게 규정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양할 수 있고 또 이를 생각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해당 연예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된 그런 상태냐.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이나 불법 도박 같은 경우냐 아니면은 이제 의혹은 제기가 됐는데 아직 뭐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팩트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냐 이런 경우가 일단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기 전에 아주 과거의 일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폭로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 문제된 이수근 씨 같은 경우는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수근 씨가 광고를 맡고 있던 자동차 용품 전문업체 쪽에서 7억 원에 대한 어떤 배상 청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예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계약을 하기 전에 한참 전에 예전에 학교 폭력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서예지 씨가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 브랜드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광고주가 서예지 씨에게 했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불법 행위로 문제가 된 경우에 업체와 위약금 문제도 문제인데요. 형사처벌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불법 도박 같은 사례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혹이나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아직 그 사실이 뭐 밝혀지거나 수사가 되지 않는 경우 혹은 수사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최근에는 이제 김수현 씨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김수현 씨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시작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김수현 씨가 그런 수사를 통해서 또 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는 매우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와중에 또 김수현 씨에게 별도로 청구된 각종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위약금 청구 소송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고 또 어떻게 손해를 입증하거나 그 범위를 볼지가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럴 때 광고주들이나 공개를 앞둔 콘텐츠 제작자 측에서는
진짜 난감할 것 같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요. 김수현 씨 케이스도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거기 때문에 진짜 난감하겠다 싶은데, 변호사님에게 만약에 의뢰가 들어온다면 이럴 때 광고주들에게 어떤 법적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라면 사실관계를 이제 검토 후에 이제 의뢰인인 광고주 측에 발생한 손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모은 뒤에 사실 광고 모델 측과 먼저 협상을 시도하거나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문제가 커지고 시끄러워지면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광고 모델 측뿐만 아니라 어쨌든 의뢰인인 광고주 측한테도 손해가 막심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조정이나 협상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 뒤에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학교폭력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된 경우, 아까 잠깐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나요? 서혜지 씨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이 광고주인 유산균 제품업체가 서혜지 씨에게 손해배상을 이유로 이제 위약금 청구를 하였던 사건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 서혜지 씨의 학교폭력 등의 일은 모두 광고 계약 체결 한참 이전의 사정이고,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혜지 씨가 광고 모델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이제 광고주의 계약 해지나 이제 그 계약 해지에 따른 모델료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제 인용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서혜지 측이 계약서 의무를 위반해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았던 것이고, 이에 따라 이제 계속적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혜지 측에서는 이제 광고주에게 남은 모델료는 이제 반환해야 하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서혜지 씨의 판결은 사실 향후 연예계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광고 모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실 광고 모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해당 사항이 좀 좁아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요, 김구라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약금 나눌 때 소속사도 함께 나눠 가졌으면서 문제 생겨서 위약금 물 때는 연예인 혼자 내야 한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연예인들 진짜 많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계약사항입니까? 통상적으로 광고주와 이제 광고 모델이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주체나 위약금을 배상할 주체를 오직 광고 모델인 연예인 개인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광고 모델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광고주 측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인 연예인도 위험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강력적인 문제나 큰 사건에 이제 연루됐을 경우에는 너무 전적으로 연예인 개인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끔 그런 계약 구조를 만드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업계 관계자 모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종 뭐 매니지먼트 협회나 영화인 협회 등이나 뭐 공제 등에서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어떤 자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짙은의 사라져가는 것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